안녕하세요. 어제 175달러의 테슬라 주식 한 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 수는 3,138주가 되었네요. 오늘은 이번 1, 4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테슬라 투자자분들께서 참고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최대 변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 부부가 어떻게 투자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좀 여담이지만 15년 넘게 상품 기획과 글로벌 사업을 외식업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회장님들이겠죠. 그분들께 매출 데이터 분석부터 해서 그리고 원가 설계에 대한 그런 리포팅을 직접 해왔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임원으로 있었을 때도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고로 중요한 의사결정도 함께 참여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수십 년 동안 테슬라 투자를 하시면서 실적 발표를 아마 거의 100번 넘게 경험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고, 많은 훌륭하신 유튜버 분들부터 해서 블로그라든지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도 조금은 기대감 그리고 희망 섞인 데이터 분석도 있고, 매우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감히 후자의 매우 냉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어제 중국 주간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13,000대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워낙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그리고 좀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어제 발표된 중국 주간 판매량, 3월달 첫째 주의 주간 판매량은 매우 실망적인 결과였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성장 역사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주었던 적은 제가 45개월 테슬라 투자를 해 오면서는 한 번도 없었죠. 그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준 적은 있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성장이 정체가 되거나 아예 없거나 오히려 역성장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주었던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은 3월달 특히 첫째 주에 중국 주간 판매량이 언제 나오는지를 사실 좀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너무나 아쉽게 저는 15,000대는 무조건 넘겨줄 것을 기대를 했었고, 특히 가격 인하까지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발표됐었던 13,000대의 주간 판매량은 매우 희망적인 그런 수치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현재 누적으로 1, 4분기 현재까지 결과가 2.5%의 판매량의 상승이 있었죠. 이 부분 역시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3월 첫째 주의 주간 판매량이 이번 2024년 주간 판매 대수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주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는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참혹한 수준의 사실은 판매량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서치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수출 물량을 빼기 위해 가지고 중국의 내수 시장의 판매를 좀 조절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번에 제가 현재까지 본 정보에 의하면은 그런 징후는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중국 내부의 어떤 전기차 수요가 실질적으로 조금 전년 대비해서는 둔감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주간 판매량 대수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간 판매량을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셔야지 앞으로의 매수 전략이나 매도든 매수든 여러 가지 좀 유연성 있는 그리고 좀 정확한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 최대 변수가 그러면 무엇이 될 것이냐? 자,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어떤 곳에서는 잘 크게 대두가 되지 않고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바로 이연수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연수익이라는 것은 이미 테슬라 본사로 어떤 경영 활동을 통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수익, 그것이 현금으로 이미 찍혀져 있지만은 회계상으로 EPS에는 아직까지 찍혀 있지 않는, EPS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이연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연수익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수치가 조금은 서로 분석하시는 분들께서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데이터로는, 가장 최근에 본 데이터는 무려 62억 달러에 달하는 이연수익이 현재 아직 EPS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62억이면 현재 1,300원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8조 원입니다. 작년에 테슬라의 순수익이 20조 원이었습니다. 하나로. 그러면 지금 거의 40%에 다다르는 수익이 아직 EPS에 잡혀 있다는 이야기인데, 안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 제가 확인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 과도하게 높은 이연수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현재 약 1조 2천억 원, 그러니까 약 1조 2천억 원에 가까운 현재 이연수익이 남아있고, 또 어떤 분들은 36억 달러의 이연수익. 그러면 36억 달러라고 한다면은 하나로 지금 약 4조가 넘는 돈이 아직 EPS에 잡혀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이연수익이 꽤 많이 이번 1사분기 때 잡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조금은 우려가 되고 있는 EPS의 어떤 하락, 주간 판매량의 하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 마진의 하락으로 말미암은 이 EPS의 하락을 상당 부분 만회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당연히 주가의 하방 압력에도 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매우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그 이연수익이라는 부분은 전년 그리고 예를 들면 2023년 4, 4분기 때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올해로 넘어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특히 이번 1, 4분기 때 넘어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인한 이연수익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 EPS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기업의 가치로도 정비례해서 반영이 되어 줘야 되는 것인데, 전년 그리고 가장 직전 분기였던 2023년 4, 4분기 때는 그것이 응당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번에 반영이 되는데 또 이번에는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발생했었던 수익은 또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었냐면은 바로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수익에 대한 EPS의 평가였습니다. 당시에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익이 전체 테슬라의 순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때가 있었죠. 그때가 바로 2020년, 2021년이었는데, 그때 실적 발표 때에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바로 탄소 배출권의 수익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 좀 끌어내리고 싶어 하셨던 어떤 기관들이라든지 세력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매출이 아니야. 그런 수익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진정한 테슬라 주가의 어떤 그 EPS에 반영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연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 예를 들면 FSD의 구독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한 거기서 지금 EPS에 잡히지 않았던 매출이 보통 이연수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올해 이번 1, 4분기 때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반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2023년 4, 4분기 때 왜 반영을 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또 이연수익이기 때문에 EPS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은 제 높아심이고, 만약에 그것이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연수익이 EPS에 반영이 된 그 자체만으로 이번 EPS를 제대로
바라봐 주기만 한다면은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이번 EPS의 하락 부분들이 이연 수익으로 말미암아 많이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투자에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연 수익 부분들은 무엇이 가장 정확한 데이터인지 저도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1, 4분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연 수익 부분을 꼭 찾아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고, 중국 주간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도 둘째 주, 셋째 주, 3월달 둘째 주, 셋째 주의 데이터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도량에 대한 예측 수치를 가장 대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주간 판매량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이라든지 테슬라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주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떨어진다고 한다면 저희 부분은 만약에 어제 한 주를 모았다고 한다면은 두 주, 세 주를 모아갈 것입니다. 매일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높여 나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 나갈 것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앞자리가 1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먼 훗날 이 시기는 가장 테슬라를 모아가기 좋은 시기였다고 회상을 할 거라는 부분을 제가 감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